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가정주부이자 귀여운 두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째이네요. 10년쯤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남편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같이 겪으며 부부 사이도 좀 더 단단해지긴 하네요.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지만 저는 둘째 낳았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2년째 시어머니와 절연하고 살고 있어요. 남편 역시 자기 엄마이지만 얼굴 보고 살기 싫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하냐면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이혼 사연이기도 하지만 제가 심오와 절연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사연이긴 합니다. 얼마 전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요. 절연한 이후 생전 저에게 연락을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오래 안 보고 살아서 손주도 보고 싶고 얼굴 보고 살자는 말을 하려고 연락하신 줄 알았는데요. 뜻밖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을 다 하시고요. 혹시 얼굴 보자고 전화하신 거면 우리 현사 아빠한테 먼저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내가 이제껏 안 보고 살다가 얼굴 보자고 전화했겠니? 급한 사정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한데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걸 어쩌겠니? 혹시 돈 좀 있으면 네 신랑한테 말하지 말고 지금 바로 돈 100만 원만 보내다오. 내가 생기는 대로 바로 갚으마. 네? 어머니, 저 돈 관리 남편이 해서 그런 여윳돈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못 드려드리겠네요. 살림하는 주부가 돈 100만 원 여유가 없다는 말이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냥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라. 너도 이 시집안 남자들하고 어쩜 똑같구나. 같은 여자라서 내 어려운 사정 알면 도와줄 거라 여겼다만 너도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연락 끊고 산다고 해서 내가 네 시어머니가 아닐 수 없는 거야. 두 말 안 할 테니 돈 붙여라. 내가 갚는다잖아. 시어머니 말을 못 믿겠다는 거니? 시어머니는 근 2년 만에 전화하셔서는 돈을 내놓으라며 강짜를 부리셨습니다. 돈 100만 원이 수중에 없어서 아들도 아닌 며느리에게 전화해 내놓으라는 것도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어머니의 생활이 짐작이 가긴 했습니다. 워낙 돈만 쓰고 편하게 사신 분이라 그 나이에 어디 남의 밑에서 일하며 돈 버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번 이 요구를 들어주고 나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 선에서 감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끝까지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종종 문자나 전화로 자기 필요한 게 있을 때 전화를 하셔서 요구를 하십니다만 제가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만약 앞으로 도저히 제 선에서 감당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면 그때는 남편에게 잘라달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남편이 저보다 자기 친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더 커서 제가 말도 못 꺼낼 상황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불과 2년 전에는 우리 시댁이 이렇게 풍비박산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랑 남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동갑내기 부부로 조금 이른 나이인 27에 결혼했습니다. 과만 다른 대학 동창이고 대학 시절부터 연애했고 결혼도 정말 축복받으면서 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고 저는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전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 직장 근처인 판교에 신혼 때부터 쭉 살고 있는데요. 전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엿하게 내 집 마련도 했답니다. 친정도 같은 동네라 아이 키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 본가는 안성이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대농이라 할 만큼 크게 농사를 지으십니다. 요즘 농사 짓는다고 하면 예전에 밭 갈고 모 심는 농사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스마트 농장이라고 최신 기술을 접목해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십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분이세요. 남편은 차남인데
위로 3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큰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며 아버지 일을 물려받기 위해 같이 일하십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일이 너무 고되기도 하고 바쁘셔서 자식들 공부하는데 뒷받침만 해주셨지 가정에는 그리 신경을 못 쓰셨다는 겁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 일찍 결혼을 하신 편이라 굉장히 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겨우 50대 중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늘 농장일 때문에 바쁘셨던 거에 반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일을 같이 돕지 않으시고 혼자 늘 개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농가를 보면 부부가 같이 서로 큰 힘이 되어주기 마련인데 우리 시댁은 늘 아버지 혼자 고군분투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예전부터 아버지가 농가 일을 같이 돕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많이 다투셨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이기셨다고 해요. 자식들 둘 장가 보내고 나서 어머니 마음대로 살라고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원래 서울 연희동이 친정이시래요. 그 시절에 무슨 옷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실 정도로 세련된 분이셨다는데 그런 분이 시골로 시집 와서 아버지와 사는 방식이 안 맞아 참 많이도 부딪히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혹여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신 건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남편 말로는 친할머니가 엄마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우리 할머니 밥상 차려드린 거 정말 손에 꼽을걸. 새벽에 아빠 일 나가실 때 늘 할머니가 챙겨주셨고 나 고등학교 때까지 아침밥은 늘 할머니가 차려주셨는걸.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신 분이야. 그래? 그래도 당신이 본 거랑 어머니가 느끼신 건 또 다를 수 있으니 어머니 말도 들어봐야 아는 거겠지. 어머니도 뭔가 힘드신 이유가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섞이지 못하고 겉도신 거 아닐까? 글쎄, 나는 우리 엄마가 맨날 한숨 쉬면서 아빠 때문에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산다고 한탄하시던 게 자주 떠올라. 나도 그때는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몰랐거든. 뭐 어쨌든 두 분 사이 문제긴 하지. 우리 엄마지만 참 끼가 많은 분이긴 했어. 어머니와 절연한 이후에도 남편 기억 속 시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보통의 엄마상은 아니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우리 시어머니는 자식이나 남편보다 자기 삶이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저랑 남편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많지 않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가 반반씩 보태주셔서 전셋집을 어렵지 않게 마련했습니다. 첫 아이를 바로 임신했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유산기가 좀 있었어요. 남편이 저랑 애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며 일을 그만두게 하는 바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업주부이자 전업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우리 부부 신혼집에 종종 오셨어요. 사실 처음 집 보러 다닐 때 어머니가 제가 보는 눈 없고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된다며 집을 같이 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에 딱 예산에 맞는 소형 아파트를 구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인데다 대단지이고 동네 인프라가 워낙 좋다 보니 참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어머니가 저보다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 얘! 아파트가 참 좋긴 좋구나. 나는 언제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본다니. 나이 들수록 주택살이가 힘들어져서 나도 조만간에 이런 집 살자고 네 아버지 좀 설득해봐야겠다. 아무래도 주택 살면 손볼 것도 많고 돈이 많이 들긴 하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도 노후에는 편하게 사시려면 아파트가 좋긴 하죠. 네 아버지가 그 집 놔두고 아파트 살자고 할 리는 없을 테니 살려면 나 혼자 살아야겠지. 저는 어머니가 조론 같은 걸 원하시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저 신혼집 구해주시고 나서 유독 신혼집 꾸미는 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강요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만 손님 방은 꼭 해놔라.
침대도 놓고 언제라도 와서 자고 갈 수 있게 말이야. 신혼집에서 누가 자고 간다는 소린지 처음에는 어머니 말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방은 남편 서재로 꾸미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저희 손님 방 필요 없어요. 요새 남의 신혼집에서 자고 가는 사람이 어딨나요? 집이 넓지도 않은데요. 어머! 누가 남을 네 집에서 재우라든? 가족들이 놀러 오면 자고 갈 방은 하나 있어야지. 너는 시부모나 네 친정 부모님 오시면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도 한 번 안 할 생각이었어? 다른 사람 안 오면 나라도 와서 있을 테니 참말 말고 내 말대로 하렴. 어머니가 그놈의 손님방 타령을 어찌나 하셨는지. 저는 단순히 아들네 집에 자주 오고 싶어 저런 요구를 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침대까지는 들여놓지 않았지만 뭐 언제든 오신다면 주무시고 가실 수 있게 접이식 침대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된 건 제가 아이를 낳고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엄마와 번갈아 저 몸조리 해주시고 아이도 봐주신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머물 짐을 싸서 아이의 방 하나에 짐을 풀고 사신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친정엄마가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예 그놈의 손님방을 점령하시고는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말로는 아이 봐주고 제 식사 챙겨주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계신 시간보다 나가서 개인 볼일 보는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다. 언제 등록하셨는지 어느새 단지 내 아파트 헬스장에 등록도 해놓으시고 아침에는 운동을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단장을 하시고 또 어디론가 나가셨고요. 대체 우리 집에 저 도와주러 오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편하게 살려고 오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친정엄마도 저에게 슬쩍 이러시더라고요. 선영아, 네 시모 말이야. 대체 자꾸 너희 집에 와서 지내려고 하신다니? 이제 3, 7일도 지났으니까 가시라고 해. 너 힘들면 엄마가 가까이 사는데 왔다 갔다 봐주면 되잖아. 내가 너희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반찬까지 신경 쓰려니 아주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이제 한 달 다 돼가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릴게. 사실은 엄마, 나도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불편해. 우리 아기 봐주고 나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라 본인 편하게 살려고 오신 것 같아. 남편한테 얘기해 볼게. 친정엄마도 며칠 같이 있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기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몇 날 며칠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저 도와주신 거 없고 친정엄마 일만 보태셨습니다. 아예 한쪽 방에다가 자기 화장대까지 들여놓으시고 생활하시는 거 보고 설마 이대로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겠다는 말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 시아버지가 손주 보러 오셨다가 어머니를 집에 데려가셨어요. 남편에게 어머니 가시게 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 주시니 저는 손 안 대고 코 푼 것처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 마지못해 짐을 꾸려 가셨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가기 싫어하는 눈치셨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며느리 몸조리 도와준다고 하지만 나 제대로 밥 챙겨 먹는지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 이제 그만 집으로 와.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새아가도 불편하고 사돈댁도 불편한 거야. 보아하니 당신이 뭐 딱히 도움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오늘 나 당신 데리고 가려고 겸사겸사 온 거니까 짐 싸도록 해. 그놈의 팍팍!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나도 내 생을 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또 나 부려먹기만 할 거 아니에요. 애 100일 때까지 있다고 가려고 했구만. 저는 시어머니 말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애 100일 때까지 있다가 가실 생각이셨다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어허, 이 사람. 며느리 산후조리가 아니라 몸을 더 망가뜨릴 작정이구만. 잔말 말고 오늘은 집에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며느리가 시모랑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 몰라서 이래? 이 사람 참.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를 이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기 싫다는 이유가 우리 집에 한 달을 지내면서 아주 제 집처럼 편하게 사시고
동네 주민들과도 벌써 운동 모임을 만드셨다길래 내심 시모의 대단한 친화력에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이끌려 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자주 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댁과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간혹 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주말을 껴서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무슨 볼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오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저에게 꼭 거짓말을 한 가지 시키신 게 있습니다. 예, 지우 엄마. 내가 오늘 이 동네에서 모임이 있어서 온 거거든? 근데 네 시아버지한테는 손주 봐주러 간다고 하고 왔어. 많이 늦을지도 모르니 나 들어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혹시나 안 들어와도 걱정 말어라. 혹시나 네 시아버지가 전화하면 적당히 둘러대 줄 수 있겠니? 모임 있다는 말 하지 말고 네 친정엄마랑 찜질방 갔다고 말해줘. 네 시아버지 성격 알지? 내가 모임이 있어서 여기 왔다는 거 알면 노발대발할 사람이라 그래. 센스 있는 며느리한테 부탁 좀 하자. 어머니가 오셔서 그런 부탁을 하시면 여지없이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예 연락두절이 되셨고요. 아가, 오늘 네 시엄마가 손주 보러 가겠다고 갔는데 왜 이리 통화가 안 되는 거니? 혹시 지금 너랑 같이 있는가 해서 연락했어? 어머, 아버님. 저기 어머니가 아까 나가셨어요. 지금 찜질방에 가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통화가 안 되시나 봐요. 제가 어머니랑 연락되면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쨌든 오늘 거기 간 건 맞지? 그럼 됐다.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마. 저는 어머니가 시킨 거짓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 불가였지만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여러 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집에 부득부득 오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시아버지와 안성 본가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집에 꿀단지를 숨겨놓은 게 아니라면 분명 다른 곳에 어머니의 꿀단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는 않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코를 심하게 고셔서 각방 쓴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 걸 얼핏 듣기도 했고요. 시아버지도 언젠가 한번 스치는 말로 당신 생각으로는 어머니가 애인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도 밤에 외출이 자꾸 저에게 거짓말까지 시키긴 했지만 본인은 늘 떳떳해 하셔서 저는 그냥 어머니가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손주는 핑계 같았어요. 손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오시긴 했지만 아이를 제대로 봐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저와 남편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나는 평생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 너랑 네 형 낳고 여태까지 키운 걸로도 힘들었다.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보자. 아이는 니들이 낳았으니 원칙은 니들이 알아서 키우는 게 맞지. 나더러 키워달란 말은 앞으로 하지 말어. 엄마는 이 나이에 손주 보면서 골병 드는 거 딱 싫은 사람이야. 저는 어머니께 아이 봐달라고 할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막상 저런 말을 직접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본인 삶이 늘 우선이셨습니다. 물론 본인 조음전도 있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댁의 아들 며느리를 오라가라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아기가 어릴 때는 저도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고 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시댁에 한번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제사가 없어요. 대신 명절과 어버이날, 가족 구성원 생일 때는 꼭 다 같이 모입니다. 시어머니가 모이라는 건 아니고요. 시아버지가 정한 규칙이긴 합니다. 좀 웃기다 싶은 건요. 우리 친정 같은 경우 시댁처럼 자주 모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면 엄마가 정성껏 가족들 한 끼 먹을 식사는 준비하십니다. 물론 제가 일찍 가면 엄마를 돕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댁은요.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음식을 잘 안 하신대요.
겨우 아버지 드실 식사 준비 정도나 하고 명절이고 잔뜩 음식 하시는 거 안 좋아하셨습니다. 거의 가족이 모이면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굳이 마다할 건 없지만 제가 친정집에서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자라다 보니 어쩔 때는 가족끼리 너무 정이 없다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한숨 돌리고 나서 1년에 한두 번 딱 시부모님 생신 때만큼은 내 손으로 집에서 차려드리려고 했어요. 형님도 같이 오셔서 도와주셨고 제가 집에서 음식 하자고 해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엄청 좋아하셨고 늘 저에게 잘 먹었다, 맛있었다, 감사 표시하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특이하신 분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의 시댁에서 몇 년 살다 보니 그것도 나름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저도 육아와 살림에 점점 달인이 되어갔고요. 그러다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둘째 임신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알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자꾸 저에게 아이 핑계를 대며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너 애 낳을 때까지 내가 큰애 봐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니? 너 몸 무거우면 음식하는 것도 힘들 거고 애 챙기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내가 예전처럼 아예 가 있으면 너도 편할 듯 싶어서 말이다.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육아가 힘든 건 사실이나 아이도 이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살림만 하는데 굳이 어머니가 와 계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일 다닌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요, 뭐. 나중에 정 힘들면 한두 번씩 우리 지우 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굳이 와 계실 필요 없어요. 한 달에 두 번은 도우미 아줌마도 부르는걸요? 그런 말 말어. 원래 애들은 아기 때보다 지금 시기에 손이 더 많이 가는 법이야. 돈 주고 도우미 쓰는 것보다 할머니가 봐주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괜히 사람 써서 돈 낭비 말고 그 돈은 아껴라. 내가 돈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손주 봐주고 싶은 마음에 이러는 거니 잘 생각해봐. 그런데 시어머니는 도무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제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 때문에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는 대체 무슨 모임을 그렇게나 하시는지 진화나장을 하시고 제 명품 가방을 빌려가신다거나 시아버지께는 우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시고는 우리 부부 여행 캐리어를 싸들고 어디론가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아예 우리 집에 짐을 풀어놓으신다고 하면 그 다음 어머니 행동이 너무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집에 장기 투숙하시는 일은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만 그런 제안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마침 저 임신했다고 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우리 지우 핑계를 대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우도 돌봐주고 살림도 해주고 싶다며 허락해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애 봐준다면 지우 어미가 덜 힘들긴 하겠군. 근데 애들 생각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당신은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 지우 애미는 시어머니가 편치만은 않을 텐데. 지우 애미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어머니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바로 제 말을 막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괜찮다고 하지. 대뜸 엄마를 오라고 하겠나요? 어쨌든 내가 너 몸 풀 때까지는 집에 가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방 하나 비워놓거라. 그쯤 되니 남편도 어머니를 만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굳이 엄마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 충분해요. 이제까지 이 사람 알아서 잘했는데 둘째가 졌다고 다를 거 없다고요. 저희 생활 방해받기 싫으니까 우리 집에 와 계시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보, 애들이 싫다고 하는데 당신이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애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그날 어머니가 우리 집 오시겠다는 거 겨우 말리고 이 일은 일단락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본인 짐을 택배로 붙이기 전까지는요. 택배로 어머니 짐이 먼저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 전화했더니만 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예! 내 짐 도착했지. 나 이번 주 안으로 너희 집으로 갈 거니까 안방 비워놔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우 데리고 자려면 큰 방이 낫겠다 싶어. 화장실도 자주 가니까 안방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 길게 있겠다는 거 아니야. 딱 너 몸 풀 때까지만 있으마. 이때는 저도 좋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굳이 애 봐주실 필요 없는데 왜 오시겠다는 건데요? 게다가 안방을 비워놓으라니요. 솔직히 저 너무 당황스럽네요. 말했잖아. 너는 시어머니 도움을 대놓고 싫다고 거부할 테냐? 다른 며느리는 봐달라고 돈도 갖다 바친다잖아. 내가 니들한테 알량한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봐준다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니? 시어미가 그렇게나 싫은 게냐? 막무가내인 어머니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저는 당장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남편은 그날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사과하고 어머니와 한참 전화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싫다는데 왜 자꾸 집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면 형수가 아버지 식사도 챙겨야 하고 모든 사람이 힘든 거 모르세요? 아, 글쎄 우리 지우는 우리가 알아서 케어한다니까요. 한참을 어머니와 실랑이 하던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고 전화를 끊더군요. 우리 엄마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를 모르겠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셔. 아들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시고.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다. 아우, 됐어, 지우 아빠.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어머니도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드렸더니 아마 더 이상은 고집 안 부리실 거야. 뭐 어쩌겠어. 굳이 같이 지내시겠다고 하면 딱 나 몸 풀 때까지만 계시라고 해야지 뭐. 만약 엄마가 고집 안 꺾으시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단단히 말씀드릴게. 아마 어머니도 만약 아버지 싫어서 오시는 건 아닐 거야. 그래도 손주본 할머니잖아. 조금은 도와주시겠지. 남편 말에 저는 그냥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미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예상대로 결국 어머니의 고집은 남편도 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신다는 날 오전에 정확히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시어머니와 사이 안 좋은 다른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에게 대놓고 가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신 분을 쫓아내버리는 강단은 제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싫다고 하니 미안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만 자기 엄마 아들의 집에 이미 와 계시는 걸 어찌 쫓아내겠습니까? 예, 내 방 비워놨지? 안방으로 가면 되니? 너무 당연한 듯 안방으로 가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안방은 비우기 힘들어요. 제가 배불러 오는데 지우가 저 없으면 못 자서 큰 침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지내도록 하세요. 아참, 저 몸 풀 때까지만 계시는 거 맞죠? 저 도와주시고 우리 지우 봐주신다고 하신 거니까 저 그럼 어머니 믿고 오늘부터 다 내려놓을까 봐요. 예전에 작은 방 쓰는 거 은근 불편했는데. 뭐 알았다. 애 가진 네가 불편하다니 별 수 있겠니? 근데 내가 내일부터 바로 약속이 줄줄이 잡혀서 말이다. 아침에 지우 등호는 도와주겠지만 다른 건 어려울 듯 싶구나? 오자마자 약속을 줄줄이 잡았다는 말에 결국 어머니가 이번에도 우리 지우와 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늘 그러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 허락받고 오신 게 마음이 편하셨던지 그날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종종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와서 어머니와 통화가 어렵다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굳이 어머니가 시킨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당신 말대로 아침에 일어나 지우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주시고는 집에 들러 간단히 식사를 하고 본인 생활에 바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와 계신 사정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난감해 하셨는지 몰라요. 당장 우리 집에 오셔서 시어머니께 따지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렇게 임신 초기와 중기가 무사히 지나고 산딸을 2달 남겨놓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어머니에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꽤나 잘 다루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카톡으로 누군가와 채팅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요. 어느 날 핸드폰을 켜놓은 채 부엌에 가셨을 때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상대방과 여보라고 부르는 대화를 목격했습니다. 분명한 건 얼핏 본 대화 내용에서의 그 여보라는 사람은 절대 시아버지는 아니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촉은 남편에게만 발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순간 예전에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소리로 네 시엄마 애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핸드폰을 좀 더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오시는 바람에 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어머니 동태를 살피며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에게 내가 본 것을 얘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도 정확히 일주일 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웬일인지 아침 일찍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찌감치 우리 집으로 출발하셨다는 문자였어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시길래 계신다고 단문을 보냈는데요. 아마 산딸이 얼마 남지 않은 며느리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보시려고 하는구나 했죠. 몇 시간 후 집에 오신 아버지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머 아버님, 갑자기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찬거리도 준비 못했는데 어쩌죠? 어서 들어오세요. 지우엄이 잘 지냈니? 장거리는 무슨.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마. 산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편치 않았지? 내가 오늘 저 사람이랑 마무리 짓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맘 편히 지내게 해주마. 저는 아버지 말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으로 조심스레 시부모님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막 나갈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는 외출하시려는 듯 분주하셨어요. 당신은 왜 연락도 없이 와요?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나가보려 그랬는데 어쩌려? 당신은 오랜만에 왔으니 지우랑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내려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차가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어딜 가냐며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나 오늘 당신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야. 당신더러 오라고 해봤자 안 올 게 뻔하니 내가 와서 끝을 봐야지 별 수 있나.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저희가 왜 저래? 도대체 뭔데요 그래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나 지금 나가봐야 한다니까. 그러자 시아버지는 더 못 참겠다는 듯 들고 있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어머니 앞으로 휙 던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던진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더니 갑자기 얼굴 낯빛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당신 이거 뭐예요? 설마 당신 내 뒷조사하고 다녔어요? 어때? 내가 굳이 입으로 더러운 말할 필요가 있겠나? 당신이 그동안 나뿐 아니라 온 가족 기만하면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잡아보자 마음먹은 거야. 당신이 굳이 아들네 간다고 고집 부리길래 그때 이상하다고 짐작은 했었지.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대놓고 다른 영감탱이를 만나고 다닐 줄은 몰랐어. 시아버지가 던진 봉투는 어머니가 찍힌 사진들이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계속 같은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이 어머니와 줄곧 다정하게 데이트를 했더군요. 저는 이런 광경은 처음 목도하는 거라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때서야 거실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하고 황당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영감탱이라니! 누가 들으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네. 내가 아들로 와서 바쁘게 사람 좀 만났기로써니 바람이라뇨. 애들 앞에서 생사람 잡지 말아요. 그런 일 절대 없으니. 당연하게도 어머니는 처음에는 일절 아니라며 잡아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들이민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더니만 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리더군요. 저는 민망하고 어이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조용히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두 분이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어머니를 혼쭐 내시려는 마음으로만 오신 게 아니셨습니다. 당신 그렇게 집에 있기 싫어하고 남자가 좋으면 그렇게 해. 내가 황혼 이혼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당신이 이걸 원하는 거 맞지? 대신 당신이 잘못했으니 재산이고 뭐고 욕심내지 마. 당신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러자 처음에는 당당하시던 어머니가 한풀 꺾이더라고요. 여보, 이 나이에 이혼하면 서로 손해인 거 몰라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내 잘못 맞죠? 하지만 이 나이에 사랑해서 만났겠어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고 정리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은 집으로 내려가서 우리끼리 다시 얘기합시다. 내가 여기 온 건 당신 우리 집에 들이기 싫어서 온 거야. 눈치 빠른 사람이 그걸 몰라? 우리 집에 당신 자리는 이제 없을 거니 그런 줄 알아. 내가 바보라서 속아준 줄 알면 오산이야. 나도 당신 그러다 말겠지 싶어서 참고 또 참은 거라고. 근데 여기 올 때부터 사람 붙여서 봤더니 아주 가관이더구만. 나는 당신에게 믿음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으니 우리 갈라섭시다.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시며 애처롭게 아버지에게 애원하셨지만 아버지는 매몰차게 어머니를 뿌리치셨습니다. 나는 할 말 없으니 당신 애들 집에서 짐 챙겨서 빨리 나가도록 해. 당신 저지른 짓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면 적어도 며느리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두 분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셨고 두 분 언쟁은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더니만 아버지가 격분하시면서 어머니 가방을 현관 쪽으로 내던지셨는데요.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우리 집에서 쫓기듯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부부에게 어머니 나머지 짐을 본가로 붙이라고 하고는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가장 어이없어 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 나이에 다른 영감탱이를 만나고 있다는 게 상당한 충격인 듯 했어요. 아마 저 보기도 민망했는지 아무 말을 못 하더군요. 저 역시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적당한 말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는 그렇게 황당하게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셨습니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이 이혼하실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후의 모든 상황은 빠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 본가에 내려가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남편 말에 의하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시더라. 내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 엄마가 이기적인 거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 나 정말 엄마 얼굴 당분간 보고 싶지가 않아. 엄마 본인이 돈 많은 영감탱이 만나고 다닌 거면서 아버지한테 그 영감탱이가 자기 꼬신 거라면서 아주 싹싹 비시더라. 평생 아버지 종노릇 하겠다면서 우신 거 알아? 참, 어머니가 절박하긴 절박하셨나 보네. 근데 아버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신 거야? 두 분 정말 그렇게 하신대? 어떡하긴. 난 몰랐는데 아버지 말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래. 아버지가 자식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 하시던데 난 진짜 몰랐어. 아버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아버지는 어머니와 확실히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안 그럼 먼 훗날 만약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자식들에게까지 못 볼 꼴을 보일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결국 두 분은 황혼 이혼하셨습니다. 웃긴 건 어머니는 그 와중에 집에 있던 아버지의 고가의 소장품들과 돈 되는 물건은 전부 가지고 가셨다네요. 아버지가 그래도 그동안 자식 키우면서 같이 산 세월을 생각해 전세 얻을 돈은 주셨다는데 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아버지에게 악을 쓰면서 돈을 요구하셨다고 전해 듣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륜남과 사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애인을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자연스레 어머니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있다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악연일 수가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 자식 간 인연이 악연이라는 건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 부모님 이혼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추석에 처음 연락이 온 시모가 하는 말이 돈 내놓으라는 거였죠. 잘 사셨으면 했는데 아마 힘들게 사시는구나 싶어 참 씁쓸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이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체념한 듯 말하며 절대 돈을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했어요. 어머니와는 그렇게 절연했지만 대신 저희 시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면서 효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모두 무탈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저의 10월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